검찰범죄 2부작을 준비한 PD수첩은 하마터면 2부가 방송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방송된 PD수첩을 보면 왜 그들이 결사적으로 방송을 못하게 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융범죄, 스포츠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코링크 P2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주가 조작 사건의 한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인물 중심에 박모 변호사와 김영준 검사가 존재합니다. 이 삼각고리가 만들어내는 그 무수한 비리의 현장이 곧 검찰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이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고리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준원 상상인 대표입니다. 한 달 만에 10억을 투자해 30억을 번,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달 만에 20억을 번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 핵심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공범자들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기록에는 유준원이라는 이름이 147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이들이 유준원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안 했습니다.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기소 당시 김영준 부장검사가 결재권자였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이 바로 김영준이죠. 그리고 김영준의 그 스폰서 비리에 중요하게 등장했던 그 박모 변호사,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하고 유준원은 금융시장에서는 의형제로 알려질 정도로 돈독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유준원, 박 변호사, 김영준 부장검사 연결고리가 모든 것들의 시작이자 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삼각고리에 대한 이야기는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충분히 다뤄졌었죠. 그 코링크와 관련돼서 익성이 중요한 요체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대출 자금 관련해서는 세 번째 주체가 상상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은 1단계 우회상장에서 등장하는 포스링크, 2단계에 등장하는 WFM, 대출 모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그 상상인 측에서 확장한 계열사만 해도 국내외에 11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코링크 논란에도 개입이 돼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상상인은 WFM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해서 200억 원대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 200억 원이라는 대출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주가 조작에 성공하고 우회상장을 제대로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과거 스포츠 서울이 30억대라고 한다면 코링크는 규모 자체가 200억대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검찰에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코링크 수사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만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검찰이 코링크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유준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돈을 투자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박모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검사 출신 박 변호사는 2015년 4개의 회사 공시 의무 위반 등의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박 변호사는 현직 검사 22명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죠. 그 결과 박 변호사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 남부지검에는 그 유명한 김영준 부장검사가 있었죠. 이 둘이 만나는 순간 이 사건은 가볍게 약식 기소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대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사안이 벌금형으로 그저 사라져버린 거죠. 2019년 한국 주식부자 106위에 올라 있다는 유준원, 그리고 코링크의 200억 관련된 논란. 코링크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이름이 나와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세 발의 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경심 교수의
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수사를 하고 그 압박하는 이 검찰들이 왜 그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 그리고 과거 전적도 화려한 유준원 대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유준원 대표의 집만이 아니라 그 11개 계열사 그리고 박 변호사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코링크 사건의 핵심은 분명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지만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정경심 교수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알릴레오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했다는 그 발언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 윤 장관이 했다는 말을 그 조국 이름에 유준헌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유준헌은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이런 거 알려지면 얽힌 검사들이 많아서 검찰이 개박살난다. 밝혀지면 진짜 안 된다. 라는 식의 논리가 형성이 가능하죠. PD수첩과 뉴스타파가 악의적인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다면 그건 뭐 처벌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이들의 취재가 진실이라면 검찰, 그들은 과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유준헌? 그는 왜 수사를 안 받는 걸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 조직화된 이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정관예우, 그 정관예우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봤자 기백만원, 뭐 일반인들에게는 그것도 큰 돈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제사범들, 그들이 내놓는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대 뭐 30억, 50억 이하까지 나올 정도로 제대로 한 건만 해버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혜택 역시도 정관들에게만 가능한 일들이죠. 검찰개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들의 속내에는 이 거대한 돈이 걸려있는 정관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